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준 남자 사주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는 이제 을축일주 여민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딱 봤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합이 있는가, 먼저 합이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합이 많다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좀 번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합이 많다는 것은 뭐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 갈팡질팡 좀 마음속에 좀 약간 갈등 같은 게 좀 일어날 수가 있겠다. 선택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좀 약간 우유부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그냥 암시할 수는 있다. 뭐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무엇이다? 일단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일간 기준으로 을경금, 천간에서 을경금이 먼저 이렇게 좌측에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병신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우측 하단에는 인묘인데 이렇게 삼합이 있습니다. 아예 지지에는 인묘진 삼합. 그러니까 뭐 어떤 사주에서는 뭐 약간 붙어야 삼합이 된다. 뭐 이렇게 뭐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견해도 있고 아닌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꼭 붙을 필요는 없다. 꼭 이렇게 붙어서 물론 합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붙지 않아도 합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지에는 아예 삼합이 있습니다. 삼합. 그러니까 삼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을목의 힘, 목의 힘도 강해질 것이고요. 자, 목의 힘,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병신수기 때문에 수기운의 힘, 이제 여기 같은 수는 이제 인성이 되겠습니다. 인성. 그리고 이제 의경금이잖아요. 심지어 의경금이니까 여기는 무엇이다? 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인비 사주로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관인비 사주가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수목 관인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수목 관인비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관인비 사주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일단 조직이나 집단에 소속이 됩니다. 소속이 됨으로써 뭔가 명예를 얻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루트가 이렇게 있을 때는 물론 이제 어떤 것이 가장 높고 강점이 되는지는 물론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발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재간 사주라면 식상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관인비 사주면 관성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 루트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화계가 기본적으로 강합니다. 화계가 강하신 분들은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실력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좀 그렇게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낭중지추 같은 굉장히 뛰어난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금수의 기운이 일단 높습니다. 금수의 기운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용신 같은 경우는 이제 조용신이 지금 이제 업부용신에 비해서 많이 치우쳐졌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관인비이기 때문에 이제 신강신약보다는 이제 음기양기의 관점을 봤을 때는 이제 음기에 좀 치우친 그런 경향이 있다. 신강신약은 거의 좀 균형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화 양기를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주다. 그런 용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화식상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업부용신이랑도 이제 겹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무엇이다? 충분히 화식상이 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목화 기운을 이제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리고 이제 관인 상생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관인 상생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조직 내에서 어떤 직무 같은 걸 봤을 때 변화가 많은 적극적으로 뭔가 내가 끊임없이 뭔가 개척하고 변화의 관점에서 그렇게 계속 뛰어드는 그런 직무의 환경보다는요 안정적으로 정형화되고 이렇게 약간 딱 흔들림 없는 그런 부분들. 고객 상담 같은 것들도 보니까 후방에서 좀 약간 위치해 있는 그런 느낌의 직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어떤 큰 기관 혹은 폐쇄적 조직이라든가 이런 보수적이고 약간 위계 질서가 잘 된 조직에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어떤 안정적이고 어떤 정형화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좀 이상적이겠다. 그래서 편관, 편인, 비견 이 루트로 가거든요. 자, 편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갑작스럽게 지위가 오른 겁니다. 갑작스럽게 오르는 거고요. 편인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내가 뭔가를 깨닫는다든가 갑작스럽게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되게
있겠고요. 비견이라는 것은 꾸준히 쭉 이제 이어진 뭐 그런 대인관계.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그 평간 편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정관 정인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멋있다. 그게 안정되고 약간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쭉 뭐 정년이 보장이 되는 그런 쪽보다는 약간 뭐 계급 정년제라든가 아니면 약간 계약직이라든가 뭐 정무직 뭐 이런 것들 이제 위촉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좀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정규직보다는 약간 계약직 쪽과 좀 계약직에 종사할 확률이 기본적으로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편으로 극단적으로 쏠렸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편관 편의로 이루어진다. 편관이라는 것은 뭔가 정무직이나 어떤 위촉직 이런 것처럼 뭔가 약간 기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뭐 쭉 이제 천년 만년 뭐 정년까지 쭉 가는 뭐 그런 정관과 달리 편관은 갑작스럽게 뭐 직위가 주어졌다가 갑작스럽게 그 직위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역동적인 위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편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약간 뭐 그렇게 특별하고 약간 특수한 쪽의 재능 있죠. 그런 쪽으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실제로 이제 실기교사로서 이렇게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어떤 정규 교과가 아니라 어떤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혹은 뭐 그 외에 뭐 실과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뭐 기술, 가정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 메이저하게 막 그렇게 각광받는 그런 학문이라기보다는 약간 마이너하게 조금 더 이제 마이너하게 약간 이제 그렇게 막 꼭 뭐 필요가 엄청 꼭 필수 불가결에 필요하다기보다는요 특수하게 뭐 꼭 이제 우리에게 좀 있으면 약간 자기 개발 비슷한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굉장히 좀 특수한 분야의 학문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의 편관 편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 부분들, 편관 편인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살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지랑 쇠지가 높잖아요. 자, 양지랑 쇠지가 높다는 것은 무엇이다? 양이라는 것은 길을 양이에요. 길을 양이니까 보통 유경 사업이나 교육 사업과 보통 이제 인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양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을 도와주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쇠락할 때 그 쇠자 그 한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양지랑 쇠지가 같이 있다는 건 무엇이다? 이제 기르고 뭐 도와주고 하는 쪽, 그러니까 뭐 교육 사회복지와 같은 어떤 활인업 쪽으로 이제 인연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봉사정신, 서비스 마인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이제 그렇게 뭐 교사로서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수의 기운을 또한 살린 것은 무엇이다? 이제 그러니까 실기교사의 경우는요, 뭐 상대적으로 약간 좀 기술 과정이라든가 혹은 컴퓨터라든가 뭐 농업, 뭐 체육,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약간 좀 뭐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듬어야 되는 뭐 그런 실기 작업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제 약간 다듬고 고치고 좀 약간 그런 정교하게 다듬는 쪽 그런 쪽 분야와 좀 인연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술과정 컴퓨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실기교사로서 약간 이제 특수한 뭐 어떤 학교에서 이제 일반적인 학교가 아닙니다. 편관 있잖아요. 편관. 그러니까 특수한 학교에 재직을 하면서 특수한 학문을 가르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대운 같은 경우는요, 뭐 크게 뭐 엄청 변동이 많은 사주는 아닙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있을 법한 정도, 그냥 뭐 소폭으로 그냥 있을 법한 정도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특징 지어지지 않는 부분들, 뭐 이런 어떤 소폭의 변화기만 그냥 겪을 뿐. 뭐 심각하게 인생에 뭐 막 변화를 그리 좋아하진 않는 편이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대운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부분들. 자, 지역적인 부분은 뭐라 그랬죠? 무조건 목화. 자, 목화의 기운. 자, 다시 보시면요. 목화의 기운이 지금 떨어져 있고요. 냉습한 금수의 기운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무엇이다? 금수에 해당하는 서북 쪽은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귀신방해가 되겠죠. 특히 서쪽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 방이 이제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쪽은요. 그리고 이제 반면 이제 동남쪽, 특히 남쪽입니다. 그래서 동남쪽으로 가신 것이 무엇이다? 이분에게는 용신방위로서 나의 부족한 기운을 보충받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신방위랑 기신방위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자,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이런 같은 경우는 관인비 사주로서 가는데 이게 편으로만 치우쳐졌을 땐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지위에 임명이 되고 또한 편인으로 가게 되니까 뭔가
특별한 특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가르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지랑 세지가 같이 있을 때는 무엇이다? 활인업과 또한 인연이 있을 수가 있겠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